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뷰티풀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2020년 달라진 생계급여에 대하여 총정리하여 옆집 아저씨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외에 장제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소득 재산에 따라서 맞춤으로 제공되는데, 이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뿐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여기 위에 자세히 설명된 영상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주거급여 영상은 꼭 한번 보시기를 옆집 아저씨가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도 궁금한 점이 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생계급여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 자격 조건입니다. 생계급여 자격 조건은 소득 인정액과 부양 의무자, 그리고 근로능력 평가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입니다. 매년 새롭게 발표되는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서 우선 1차적으로 선정 요건을 적용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중에서 소득의 평균값이 아니라 가장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럼 2020년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을 한번 보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75만 7천원 정도입니다.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87만 원이고요.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62만 8천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이렇다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30%는 표를 참고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먼저 1인 가구인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30%인 52만 7천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2인 가구인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30%인 89만 7천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3인 가구인 경우도 기준 중위소득 30%인 116만 1천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가구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의 충족입니다. 나머지 가구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인 가구별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가 충족되었다면 두 번째 조건에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부양 의무자가 없으면 기준을 충족한 것이고요.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추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란 나를 기준으로 일촌 직계 혈족인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이며 2020년 1월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서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 아동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일단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기준을 충족한 것이고요. 부양 의무자가 있음에도 미성년자 또는 중증 장애인인 경우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부양 능력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부양이 힘들다고 소명이 되거나 기피, 연락 두절 또는 군입대, 교도소 등의 사유가 소명되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2020년 변화된 부양 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 의무자 적용 기준이 제외됩니다. 단
고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고재산과 재산 9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부양비 부과율이 아들, 미혼의 딸은 30%, 결혼한 딸은 15%로 각각 다르게 부과되던 부양비 부과율이 아들, 딸 모두 10%로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70세 부부가 현재 생계급여 57만 원을 받고 있는데 미혼의 40세 아들이 재산은 없으나 최근에 취업을 해서 245만 원을 받았다면 2019년에는 수입 215만 원 빼기 1인 가구 생계비 170만 7,008원을 하면 74만 2,992원인데요. 74만 2,992원에 부양비 부과율 30%인 22만 2,898원이 2019년 실제 부양비로 산정된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70세 부부는 자녀 부양 유무 상관없이 57만 원에서 22만 2,898원을 빼서 34만 7,102원만을 수급비로 받게 됩니다. 이랬던 것이 2020년에는 10%만 적용이 되어서 22만 8,898원이 7만 4,299원이 되므로 57만 원에서 7만 4,299원을 빼면 49만 5,701원을 수급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2019년 대비 14만 8,599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2020년에는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환산율이 50% 인하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환산율이란 부양의무자의 재산인 부동산, 현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부양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2019년에는 인정재산 곱하기 4.17%인 것이 50% 인하된 인정재산 곱하기 2.08%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부양의무자의 재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수급을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소득 인정의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셨다면 이제 세 번째로 근로능력을 평가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생계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단순히 생활이 어렵다고 모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와 소득 인정액을 충족했다면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생계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일 경우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만 18세 미만, 만 65세 이상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단 18세 이상이라도 대학생일 경우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수급자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일 경우도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사람, 희귀난치성 질환자, 암 환자, 중증 화상 환자, 장애 및 상급 이상의 상위 등급 해당자,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 판정자,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지만 가구원 양육 간병 등으로 근로가 곤란한 사람 등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는 경우, 돌봄, 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는 질병, 부상, 장애를 가져 거동이 곤란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이때 임산부는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 발급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법률상 의무 이행자 등입니다. 그리고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여 일할 수 없는 경우는 다니시는 병원에서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 하고요. 진료 기록지 4번 2개월 이상을 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단 우울증 등 정신적인 부분은 3개월분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로만 허리가 아프고 10년간 당뇨로 어디가 아프고 등등
말로 하시는데 이런 경우 병원 다니셨던 진로기록부 사본 등 요구하는 서류 제출하시면 말 많이 안 하셔도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이런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보다 형편도 좋고 먹고 살만한 사람도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고 말로 막 따지시는데 그런 부정수급하는 분들 있으면요. 당장 신고하시면 되고요. 본인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명하시면 주저리 말 많이 안 하셔도 바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능력평가는 신청 후 약 한 달 이내에 판정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 수급 금액입니다.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매월 20일에 신청 대상자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나의 생계급여 수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생계급여 수급액은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빼기 나의 소득 인정액인데요. 2020년에 변화된 수급자의 기준에서 25세에서 64세에 근로사업소득공제 30% 신규 적용이 되며 기본 재산액 공제액이 확대가 되고요.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재산의 기본 공제는 서울광역시 등 대도시는 6,900만원까지, 시지역인 중소도시는 4,200만원, 군 단위인 농어촌은 3,500만원까지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중증장애 그리고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으신 경우 재산 특례가 적용되어서 서울시나 광역시 등 대도시는 1억 원까지, 시지역인 중소도시는 7,300만원까지, 군 단위인 농어촌은 6,600만원까지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공제 금액을 넘는 재산에는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 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로 환산해서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2020년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은 대도시는 1억 2천만 원까지 1.04% 적용하고요. 그 이상은 4.17%를 적용합니다. 중소도시는 9천만 원, 농어촌은 5,200만 원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은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3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61만 5천 원이라면 생계급여 수급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하면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16만 1,173원 빼기 61만 5천 원 하면 54만 6,173원이므로 생계급여 수급금액은 54만 6,173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2인 가구이고 근로소득이 7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70만 원 빼기 21만 원, 근로소득 공제 30%입니다. 하면은 49만 원입니다. 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70만 원이 아니라 49만 원입니다. 2인 가구의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89만 7,594원이므로 생계급여 수급액은 89만 7,594원 빼기 49만 원 하면 40만 7,594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대략적인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입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직접 방문하셔야 하는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담당 공무원분과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에는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가족사항, 부양의무자, 계좌 등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득재산신고서에 대하여 자소하시는 질문이 있는데 소득재산신고서는요. 세무서 등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서식으로 펌이 있으니까요. 소득사항, 재산사항, 부채 등을 사실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득사항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재산사항에는 건축물,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채가 있다면 부채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담 및 신청서 등을 작성하셨다면 사실관계 등을 확인을 위해서 조사를 위해서 직접 방문을 한번 하실 것이고요.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격 조건 등이 충족되었으면 서비스 결정이 확정되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 수급자인데 생계급여 지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타 법령에 따라서 생계급여와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인데요. 노숙인 자활센터나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 등 타 법령으로 지원 중인 경우는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세밀한 부분의 상담은 개인별로 사정이 모두 다르므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 분에게 문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2020년 달라진 생계급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인생 뷰티풀 옆집 아저씨였습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